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20세기 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깊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변화를 그려낸 한설야의 소설 과도기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뭐랄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급격하게 몰아닥친 산업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의 주인공인 창선의 입장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창선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충격은 방금 들으신 저 묘사처럼 완벽하게 모든 게 지워져 버린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고향이 그저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아예 지도상에서 싹 사라져버렸다는 그 끔찍한 상실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 알아볼 수 없는 고향입니다.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배경이자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내몰린 사람들의 잔혹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선과 그의 아내 순남의 여정을 좀 따라가 보죠. 이 부부는 지독한 가난을 피해서 4년 전에 간도로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나마 고향의 따뜻한 품을 기대하면서 진짜 필사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웬걸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기억 속의 그 평화로운 해안가 마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만의 안식처를 기대했던 창선 부부, 눈앞에 펼쳐진 건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온 거대한 산업화에 완전히 잡아먹힌 마을이었습니다. 흙냄새, 생선냄새 나던 정겨운 고향은 온데간데 없고 우중충한 벽돌 공장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검은 석탄 만지만 가득했죠. 이 부부는 이제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에서조차 뼛속까지 낯설고 적대적인 풍경 속을 헤매는 그런 이방인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무게를 제대로 체감하려면 공장이 들어서기 전 그 따뜻했던 공동체의 시절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전에 이 마을은 진짜 완벽하게 유기적인 생태계였어요.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걸 다 같이 병행하고 어른들은 활기찬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같이 산에 올라가 소를 먹이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던 거죠. 이야기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 변화를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쑥 끌어내립니다. 창선과 순남이 어릴 때 소를 먹이면서 사탕을 나눠 먹고 나중에 부두에서 은어랑 명태를 사고 팔면서 아주 순수한 사랑을 키워나가거든요. 이들의 풋풋한 로망스도 바로 이 잃어버린 공동체 안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잃었다는 건 그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의 뿌리마저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세 번째, 기만과 쫓겨남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기찼던 마을이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걸까요? 창선의 형인 창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대 자본이 마을 사람들을 몰아낼 때 쓴 치밀한 수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회사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제2의 인천 같은 엄청난 항구를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몰래 한 가구를 뇌물로 꼬드겨서 먼저 떠나게 만들죠. 그 굳건했던 마을 사람들의 연대가 깨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 구룡리라는 낯선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씁쓸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마을의 결속력을 무너뜨리려고 처음 한 가구를 매수할 때 건넸던 그 엄청난 부가 들어있을 거라던 비밀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고작 10원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터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헐값에 팔려 넘어갔는지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너무 잘 보여주죠. 게다가 회사의 그 사기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천 같은 거대한 항구를 만들어주겠다더니 실제로는 쉰 발 남짓한 진짜 보잘것없는 방축 하나 달랑 쌓아놨거든요. 배를 제대로 댈 수도 없고 파도를 막지도 못하는 엉우털이 인프라였던 겁니다. 결국 이 부실한 구조물은 어부들의 목숨을 대놓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단 1년도 안 돼서 동네 어선 45척 중에 무려 9척이 그 부실한 방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부들에게 배가 부서졌다는 건 그냥 재산을 좀 잃은 게 아니라 아예 당장 먹고 살 생존 수단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이거든요. 생계수단이 끊어지니까 그 뒤로는 진짜 처참한 기아와 죽음이 이어집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말리던 덕장을 다 뜯어서 땔감으로 써버리고, 심지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식량을 구하려다가 일가족이 얼어 죽는 비극까지 발생해요. 그런데 관청은 철저하게 모른 척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얼마나 가혹한 희생을 강요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묘사하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현실입니다. 땅도 뺏기고 바다도 뺏긴 채 벼랑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농부, 어부였던 이분들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획일화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외모, 하는 일, 심지어 입가에 맴도는 노래까지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완벽한 정체성의 변환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문화가 바뀌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들판이나 바다에서 부르던 그 생기 넘치고 즐거웠던 노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거대한 비료 공장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아주 냉소적으로 자조하는 거친 노동자들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상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비애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텍스트가 꼬집는 핵심이 바로 이 새로운 산업화 시스템의 지독한 냉혹함입니다. 공장은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비비고 석탄을 캘 수 있는 가장 젊고 체력 좋은 남자들만 쏙쏙 골라 흡수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이나 약자들은 그냥 무참히 버려져서 굶어 죽거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어야 했어요.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게 오로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쓸모이 있는가 단 하나로만 평가받는 삭막한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 기나긴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주인공, 창선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통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선 역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상투를 싹둑 자르고 노동자의 옷을 입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짓밟고 들어선 바로 그 공장에 콘크리트를 반죽하는 수많은 노동자 중 한 명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면서 이야기는 씁쓸하게 막을 내리죠. 텍스트가 이 잔혹하고 서늘한 현실을 비추면서 끝이 날 때 우리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가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발전과 산업화만을 향해 폭주할 때 과연 그 이면에서 진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과도기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무참히 지워져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왠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